한국 남자들이 4, 5, 6, 70대가 되잖아요.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척 연기를 하든 가면을 쓰든 직면하지 않든 그러면서 내 삶이 전에는 컬러였는데 지금은 흑백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김창옥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상의 컬러 TV가 흑백 TV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쁜 일에 잘 웃고 슬픈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같은 회색 톤으로 보입니다. 흑백으로 바뀐 이 TV는 다시 컬러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중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일까요? 저는 이 엽서를 보고 거의 작가님이 쓴 것처럼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선생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주거래은행이 어디예요, 선생님? 앉아서 해도 되나요?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저는 그 베이커리 카페 아니 은행 어디 이용하시냐고요, 선생님? 우리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재성 씨랑 굿 시스터즈라는 유튜브 프로그램하고 작은 커머스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왜 그걸 시작하게 됐냐면 황재성 씨가 오늘부터 황재성이라는 채널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 2번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갔냐면 출연료도 안 주더라고요. 저하고 재성 씨하고 둘이 얘기한 게 2개 올라가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보통 높아요. 근데 댓글도 엄청 많아요. 근데 댓글에 보면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김창옥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지만 황재성하고 같이 있을 때 김창옥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재성 씨랑 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저의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축복만 하잖아요. 황재성한테는 저주도예요.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제 어깨와 머리에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커머스 하는 회사를 하자. 그러면은 브라더, 브로맨스, 이런 거 아무리 했는데 뭔가 제목이 잡히지가 않나요. 그러다가 황재성 씨가 형, 근데 우리는 브라더라게 하기보다 우리는 만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시스터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자매님 이거 어때?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이 시스터즈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한 달에 일주일을 사는데 제주도에 여행지에 가잖아요. 여행 와가지고 제일 말 많이 하고 서로 재미있는 대상인들이 누굴까요? 여자끼리 간 분들이에요. 야, 그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스터구나. 그래서 회사 이름도 굿 시스터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 그런 글이 나와요. 황재성과 함께 할 때 김창옥이 제일 편안해 보인다.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여러분 애 낳죠? 세상은 심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러한 친구를 두었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보통 소개하세요라고 할 때 어떤 일 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약간 도라이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어떤 일 하셔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얼마 하셨어요, 그 일을? 정확하게는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빵집 이런 붐이 일기 이전에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나 이런 뚜레쥬르가 한참 생길 때부터 업을 했었으니까요. 언제까지 세상이 컬러였다가 흑백으로 왔어요, 최근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큰 아이가 집을 나갔을 때, 에? 네, 그러니까 삐뚤어져서 나간 게 아니라 나이가 차서 독립을 했을 때. 근데 선생님 조금 혼나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분이라든지
아내분이 어떤 재질을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딱 한다든지. 맨날 혼납니다. 아, 그 맨날 혼나요. 여러분 결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혼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커서 독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녀였다가 형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품속에 자녀였는데 마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여동생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 추구하려고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그 흑백 TV라는 느낌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2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한 2년밖에 안 돼서 창업할 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같은 일을 하세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혼도 많이 내시고 또 도와주시고. 따님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렸을 때는 가장 무서운 아빠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가다가는 너 나중에 절대 딸하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많이 좀 관대한 아빠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가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는 좀 재밌는 아빠라고 생각은 했었죠. 따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좀 싫어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재미있게 오래 말하면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오래 하면은 또 따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듣게 되고 아빠가 했던 말 또 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을 강조하면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아버님 혹시 직업이 시인 아닌가요?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시적이거든요. 친구가 많았는데 줄었다. 작년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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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요? 시집을 냈어요? 제가 이제 한참 방황했던 30대에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이제 첫 시집으로 냈습니다. 그 시집 광고라도 좀 그래도 하세요. 시집 이름이 뭐예요? 묵묵히 타오른 시간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묵묵히 타오른 시간들. 묵묵히 30대를 타오르다가 지금 혹시 50대가 되셨나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저 형이라고 할 뻔했는데 지금 많이 타올랐어요. 얼굴이 제가 보기에 지금 얼굴은 20대 후반에 완성됐어요. 형이 말하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네 정말. 내가 몇 살이나 많은 거야 지금? 요즘 그래도 자존감 많이 회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40대 중반이 되고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 되면 확실히 젊었을 때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 없는 객기에서 뭔가 몸도 좀 달라지고 정신도 달라지고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가 변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축하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이 전에는 컬러였는데 지금은 흑백으로 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힘을 갖고 계신 거. 두 번째, 그걸 인정하는 힘을 갖고 계신 거. 세 번째, 그것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흑백에 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영향만 받고 그걸 고백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최소한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대꾸까지 형한테. 나는 그거 진짜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나 6학년 때 코 흘리면서 입학했던 동생이 6학년 형한테 말대꾸하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 모든 힘이 다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남자들이 4, 5, 60대 제가 20, 30대는 잘 모르겠는데 4, 5, 6, 70대가 되잖아요.
다른 남자 말을 잘 안 듣고 종교도 잘 안 믿고 어떤 지도자의 말들이나 책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흔히 말해서 국민학교 다닌 남자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다닌 남자들은요,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처맞았어요. 잣대로도 맞고 당구바따로도 맞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처맞고 선배한테 또 처맞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면 선배한테 또 처맞고, 그냥 계속 처맞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가장 센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질서가 거의 계급 수준보다 더 높게 있어요. 근데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권위주의자들에게 너무 권력과 위력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이상 먹고 다른 남자에게 내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사고를 갖추신 거예요? 형한테 말대꾸도 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플렉시블한 건데. 말대꾸하다가 많이 맞았죠. 네, 아, 안 맞으려고 거짓말하다가 더 맞았는데 그게 좀 단련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나는 지금도 좀 맞았으면 좋겠어 형한테. 내가 지금 50 넘었지만 나 우리 동생 때리고 싶어. 우리은행 고객인 우리 동생. 기왕이면 손으로 때려주세요.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거 봐, 말대꾸를 끊이지를 않아. 형이 말을 하면은 그냥 형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런 게. 나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진짜. 어때요 아내분? 재밌어요. 아 재밌어. 아 부부 잘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희망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희망은 뭐냐? 우리가 딸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 딸하고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시간이 딱 끊기면 끊어지는 집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부모하고 자식으로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부모가 필요 없을 때가 와요. 서서히 부모의 전통적 역할이. 그러면 이제 아이는 부모가 필요 없다고요. 근데 부모는 계속 또 부모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알아서 한다고. 목소리도 이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가토 하지 않고 알아서 한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친구를 가까이 하죠. 그러면 결국 적정하게 좋은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 맺으려면 무슨 관계로 가야 돼요? 친구 관계로 가야죠. 그걸 100%는 아니라고 해도 친구 관계를 10%, 20%, 30%, 40% 가져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한 그때가 떨어지면서 자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막 살다가 언제 부모가 다시 보이냐? 지가 겁나 힘들거나 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지가 부모가 된 날 그때 부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 아이들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100%는 아닙니다. 막 갑자기 애들한테 가서 너 아빠 나 친구처럼 오늘부터 아빠한테 말까? 그냥 우리 친구야. 그러면 친구는 뭡니까? 라고 하면 늘 말하지만 1번 그의 짐을 내 등에 지는 게 친구. 교육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래? 그럼 그 짐을 내가 좀 질게.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해 주는 거. 근데 부모는 야 내가 좋은 거니까 이걸로 해. 그거 아빠가 안 해봤을 것 같아? 아빠가 다 해본 거야. 아빠가 빵 20년 해봤어. 다 아빠는 냄새만 맡아도 이 집이 될지 안 될 집인지 다 알아. 아빠 엄마는 너희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 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회하고 실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뭐 예를 들어 딸이면 뭐 우리 딸 그 새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소한 것도 물어봐야 돼. 뭔가를 하더라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은데
이제 부모들이 되면 보통 묻지 않고 자기가 다 답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주체자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금 후회를 하더라도 그걸 교육의 값으로 지불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는 주체자가 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댄스를 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바른 길로 살면 가장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는 거지 앞모습으로 보고 자라는 게 아니니까 가까운 사이는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 3년 전에 창업하시면서 그 힘든 거랑 아이의 그거랑 나는 전통적 아빠 역할을 잘한다고 성심껏 해왔는데 애가 치고 나가네. 그리고 완전 모두를 바꿔버리네. 이게 뭐지? 보통 감성을 가진 남자는 그때 TV가 흑백으로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은 시인의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흑백으로 간 것 같아요. 보통 아빠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아빠들은 막 애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좀 술 몇 번 먹고 산에 도토리 주우러 이렇게 다니고 이제 막 평행봉도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 보고 막 행복합니다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제 좋아져 버려요 그냥. 언제 본인 안에 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대 방황할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30대.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은데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그럼 과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GPT가 있으면 걔랑이라도 놀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제 시 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술 한 잔 걸치고 그걸 쓰고 죽인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네, 제 안에 좀 응어리 져 있던 것들을 좀 어루만져 주는 그냥 과정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쭉 그냥 펼쳐놨던 거를 집사람이 한번 시집으로 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제 시집은 특이하게 몇 월 며칠 몇 분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집 2권 나올 때 빵 굽는 시인이라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글 굽는 시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책 잘 되면 나 좀 생각해 줘요. 나 진짜 그냥 넘어가면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하남시에서 빵집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꼭 놀러 오십시오. 아니 그냥 보내줄 순 없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말대꾸하지 않고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분이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도 어쩌면 자기가 어떤 기질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해병대에 나온지 잘 몰라요. 다 면제 같대요. 근데 제가 왜 해병대를 갔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는 세상을 살기가 힘들 텐데 그래서 나는 강한 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갔는데 또 눈이 크다고 또 때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고도로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질이구나. 근데 그걸 모른 거죠. 그리고 그런 기질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감성도 발전해 있고 그러면 또 위기를 잘 알아내고 그럼 자주 불안을 느낄 거고 그럼 불안을 느끼니까 불안하지 않은 척 연기를 하든 가면을 쓰든 뭐 또 아니면 직면하지 않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뾰족한 대답은 없지만 지금 선생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혹시 저와 같은 기질이라면 여러분도 말없이 말을 하실 거예요. 김창옥도 저렇고 또 말대꾸 많이 하는 저 빵 굽는 아저씨 시인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또 살다가 또 한 일주일 있다 한 번 또 듣고 또 일주일 있다 한 번 또 듣고 그러면서
뭔가 물이 흘러서 결국 자기의 위치로 가듯이 가겠죠. 손바닥 뒤집는 구원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 잘 드셨다고 생각하고, 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글이 무슨 작가님의 글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가. 내 삶이 전에는 흑백이었다가 지금은 거꾸로구나. 더 웃어요. 더 비웃어요. 그냥 막 신나게 웃어버려. 그냥 안에 암 다 죽어버리게 그냥 신나게. 남 비웃을 때 기분 좋거든요. 전에는 내 삶이 컬러 TV였다가 지금은 흑백이 됐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진에 관심을 가져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아직 사진기를 사지 않았어요. 근데 사진만 알아보고 있어요. 사진기만. 근데 흑백을 찍고 싶은데 사진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카메라를 잘 만드는 회사만 흑백 전용 카메라를 만든대요. 정말 카메라 기능이 좋은 회사만 흑백 전용 카메라를 출시한대요. 그래서 1번, 내 삶이 흑백이 됐다면 어쩌면 정말 삶의 정수를 담아낼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진짜 이 얘기하고 지금 소름 돋아버렸어. 나 이거 아다리 걸린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카메라는 원래 흑백인데 거기다 색이 들어오는 거래요. 근데 그 흑백, 좋은 흑백에 어떤 색을 넣느냐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계속 컬러였던 것보다 내 삶이 흑백이 됐다는 것은 삶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는 연륜과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아이도 낳아보고 아이랑 즐거워도 봤는데 아이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도 느껴보고, 뭔가 내가 남은 컨설팅을 잘해주는데 내 거를 하려고 할 때 또 그것만큼 바로 또 연결은 초반부터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때 사실은 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는 엑기스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색이 입혀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또 다른 색이 입혀져요? 그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 이건 모든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계획이 세워지신 게 있죠.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체력을 기르라고 그랬어요. 몸매를 갖거라가 아니에요. 운동을 해라도 아니에요. 뭐예요? 체력을 길러라.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그 즉시 체력을 길러라. 2번, 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체력을 길러라. 그러면 삶이 너의 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기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오늘 마치고 뛰어가요. 하나면 뛰어갈 수 있어. 삶이 흑백으로 바뀌셨다면 우리가 삶의 정수를 볼 그때가 온 것 같고, 여기에 그 다음 색깔이 또 입혀질 겁니다. 그리고 흑백 위에 쌓여진 컬러는 이전의 컬러보다 훨씬 깊이가 뛰어날 겁니다. 나 진짜 이 얘기하고 내가 지금 소름 돋아버렸어. 나 오늘 소름 2번째 돋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